3인당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루르 총파업을 막기 위해 통금 정책을 시행하거나 어느 정도의 개혁을 실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그 덕분에 루르 총파업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 타르노파대 계획을 기반으로 검은 월요일에 대처하고 있을 때 프로이센 의원들이 3인당 정부의 개혁안 통과 및 집행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프로이센 총리 슐라이어마저 동참하였습니다. 프로이센은 실질적으로 제국을 지배하였기에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정부가 붕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해관계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3인당에서는 몇몇 세력들과 물밑에서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콘라드 아데나워가 주변의 상원의원들과 협상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프로이센 국민자유당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센 양원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농민협회에게 농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에게 협력하게 되었고 그렇게 입법부 내 반대 의견이 약해지자 그들도 우리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국가 야당이라고 불리는 조국당과 보수당이 수많은 우파 정치인들과 함께 브라운슈바이크 전선을 창설하였고 또한 프로이센 총리 슐라이허가 국가야당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하원에선 3인당의 세가 강했기 때문에 슐라이허는 두 번째로 불신임안을 맞이하며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동안 3인당은 2차 루르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설립하거나 독일구 경철도를 설립하는 등 여러 개혁을 했지만 정작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농민들의 지지도 필요했기에 농업 분야에서도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해 수세기 동안 엘베강 동안의 농업을 독점해왔던 융커들의 영지를 청산해 중소농에게 재분배하였고 융커들이 장악했던 지방 행정을 개혁하여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던 정부 지원 자금을 정상화시킵니다. 중소농의 호의를 얻음으로써 농민당을 민주연합에 편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3인당 정부가 견고하게 유지되자 조국당의 주요 후원자들 중 상당수가 지원을 철회하였고 조국당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 내에서 폰 하셀과 후겐베르크 간의 갈등이 일어나자 결국 후겐베르크가 탈당해 독일 국민국가당을 창당하는데 조국당은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조짐은 브라운슈바이크 전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3인당 정부를 몰락시키겠다는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빈번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이던 국가야당, 독일 사회당이 일으킨 베를린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보수당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파 정치인들이 탈퇴함으로써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렇게 3인당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서 결국 국가야당 브라운슈바이크 위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결국 보수당이 정부에게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제 3인당의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동안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